모니카 김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의 이름은 블루 앵컬 에이전시라는 그 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일하고 있는 모니카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기다렸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오전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재정 쪽에 관련된 그런 보험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재정에 관련된 보험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구분이 잘 되지 않으실 텐데 저희 회사는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에이전시예요.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의 상품만 손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바깥에 나와서 에이전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보험회사와 컨트랙을 맺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손님분들이 사실 팬이 하나 똑같으신 분이 없거든요. 다 각자 돈의 모양이 다르고 가족 구성원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본인의 그 지향하시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회사의 상품으로 이렇게 만족을 시켜드리기에는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그 회사를 가지고 이분한테 필요한 회사 또 이분한테 필요한 회사를 이렇게 좀 맞춤식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려나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젠다에 오늘 과연 어떤 얘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오늘 무슨 얘기를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오늘 아젠다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들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네, 오늘 드릴 내용들인데요. 은퇴 준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기서 나는 진짜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 아직 젊은 분이셔가지고 뭘 먹어야 되나 뭐 재밌는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네, 오늘 은퇴 준비를 정말로 꼭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조금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1부, 2부로 간단하게 좀 나눴어요. 아주 길게 할 거는 아니지만 짧게 할 거지만 그 중에서도 1부를 하고 잠시 화장실 다녀오실 시간을 드리고 2부에서 간단하게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인데요. 오래 살잖아요.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알고 계시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사실 얘기죠. 오래 사는 거는 참 사실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기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래 사는 게 과연 좋은 것만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한테 어떤 챌린지가 될 거라는 건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이제 도표를 나오는 거, 도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90세를 이상 사시는 확률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명 중에 1명이에요. 유니스 씨랑 저랑 둘 중에 하나는 90세를 넘겨 살 거예요. 유니스 씨가 저보다 좀 어리시기 때문에 maybe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95세를 넘기는 그 확률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명, 여기 이렇게 여성분들 4명 계시네요. 4명 중에 1명은 95세를 넘게 산대요. 네, 100세 이상 사는 것도 지금은 100명 중에 7명이라고 하지만 아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어떤 그 이렇게 잡지를 봤는데요. 지금 태어나는 애기들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애기들은요 140세까지 산대요. 아마 그 성경에 나오는 옛날 그 사람들 막 700, 800 살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까요? 네. 그래서 점점 평균 수명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거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네. 오래 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오래 사는 삶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세요?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 아세요? 네.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요, 다 집으로 내려왔어요. 받아보셨나요? 네, 저도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안 오죠. 이 나라의 돈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프린트 안 해요. 이거 근데 mysocialsecurity.org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은퇴하는 나이가 되면 얼마 정도 내가 소셜세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는 메일로 보내드리진 않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좀 크게 확대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2037년이면 사실 몇 년 안 남았죠. 2037년이면 그때가 되면 지금 나오는 그 받으시는 소셜세큐리티 연금의 70에서 80%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앞으로 2037년 이전에 은퇴를 하실 분, 계획이 되어 있으신 분, 멀리 미탈 하시나요? 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50세에 미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계획이? 네.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이유가 되면 점점 소셜세큐리티 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나의 은퇴 노후 자금을 소셜세큐리티 연금에 확 기대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날 책임져 줄 거야. 미국은 좋은 나라잖아. 선진국이잖아.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사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시죠. 더 이상은 받기만 해도 땡큐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분위기가 그럴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계속 매년 세금 내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받기만 하면 좋겠다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100%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받으면 내가 준비한 거에다가 애드가 된다면 고맙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모두 동의를 하셨어요. 이제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어디다가 하겠냐라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금융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뱅크, 은행, 사실 제일 친숙하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몽땅연필 쓰고 모아가지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저금하고 이렇게 도장 찍히고 하는 재미로 그렇게 저금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너무 막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데 네, 우리 스탠리 선생님 그렇지. 네,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친숙하죠. 저희한테 가장 친숙하죠. 근데 과연 은행이 저도 CD도 있고 세이빙도 있고 체킹도 쓰지만 과연 은행이 우리한테 어떤 리타이어먼트, 은퇴를 준비하실 수 있는 툴이 과연 될까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툴들은요, 사실 뭐는 좋다, 뭐는 안 좋다는 없어요. 각자 다 상품마다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이 장단점을 잘 알고 내가 활용을 하면 그 룰들을 잘 알고 활용을 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재정 플랜을 세울 때 가장 베이직으로 들어가는 이머전시 펀드를 넣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툴들은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나 또는 집이나 어떤 그 프로퍼리를 사서 인컴으로 만드실 목적으로 하시거나 라이프 인슈런스나 401k나 IRA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롱텀 플랜으로 보시면 좋죠. 그죠? 롱텀 플랜인데 예를 들어서 내 모든 재산을 롱텀 플랜에 다 넣어놨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꺼냈을 수가 없잖아요. 집 샀다 갑자기 팔아서 거기서 돈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베이직이 되는 그 이머전시 펀드는 내가 그 한 달에 소비하는 그 현금 흐름을 보시면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치는 그 이머전시 펀드를 은행에 두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내가 롱텀 플랜에 들어있던 어카운트를 깨지 않고 내가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툴로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주식 요즘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저기 요즘 애들도 다 해요. 어린애들도 그렇지 않나요? 대화가 로빈훗, 뭐 코인 막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도 요즘에는 아마 전 국민의 주식화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근데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은행에도 이머전시 펀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01k나 403b나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베네핏 플랜들인데 당연히 하셔야죠. 401k 같은 경우는 매칭을 또 해주는 장점이 있잖아요. 공돈을 받는데 자라서 나오는 수익 이전에 공돈으로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툴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점과 그 플랜들이 가지고 있는 룰들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IRA라든가 401k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특징을 알고 계시나요? 59.5세가 되기 이전에 내가 만약에 돈을 꺼냈다 이런 분을 뵀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이 회사에서 한 10년 일하시다가 회사를 옮기셨거든요. 그만두고 옮기시면서 그냥 다 캔슬해버리신 거예요. 401k를.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회사에 있을 땐 이만큼의 돈이 있었는데 집으로 체크가 날라온 걸 보니까 요만큼인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선물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선물을 맞추시는 분 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떡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일찍 찾아서 무슨 공변을 보신 거죠? 딴 데로 옮기니까 거기 가족을 캔슬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캔슬하신 거예요. 네. 아시는 분? 페널티. 어떤 페널티인가요? 59.5세 전에. 역시. 네. 이따 떡 하나 가져가세요. 오케이. 네. 그 IRA나 401k나 이런 아이들은요. 그 IRS에서 베네핏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베네핏을 드리냐면 세금을 계속해서 연기해 드리는 베네핏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IRA에 올해 10,000불을 넣었는데 10,000불이 안 되구나. 6,000불을 넣었는데 만약에 7,000불이 됐어요. 그러면 1,000불에 대한 원래 그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를 해드리는데 언제까지 연기해드리냐면요. 은퇴하고 나서 그 돈을 찾았을 때 세금 내시라는 거거든요. Tax Deferred의 베네핏이 있는데 대신에 IRS에서 은퇴할 때까지 건들지 마. 이거예요. 네. 그래서 59.5세 룰이 있고요. 59.5세 이전에 꺼내 쓰게 되면 10%의 페널티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만한 거에서 10% 페널티를 내셨을 거고요. 그동안 내지 않았던 텍스를 또 내셨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 이만큼이었는데 왜 집에 온 게 요만큼이지? 라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그 룰을 정확하게 아셨다면 캔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저희 같은 재정 전문가들이 찾아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툴들이 모두 다 은퇴를 위해서 쓰실 수 있는 툴인데 좀 알고 하자는 거죠. 이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또 세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쓰자라는 거예요. 이 툴들을. 세금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라이프 인슈런스로 은퇴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모르세요. 이 부분은.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많죠. IRA도 할 얘기가 많고 401k도 할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 이런 쪽으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주무셔야 되고요. 오늘은 라이프 인슈런스를 좀 집중적으로 장단점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걷어버리시고요. 정말 제대로 알아야 얘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라는 거고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텍스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렇게 나열되어 있던 걸 다시 재분비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텍스에 대한 걸로 다시 재정비를 한 건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캐러거리는 전부 다 텍서블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수익이 생겼으면 올해 이자 소득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자라는 돈은 불어나고 세금 내고 불어나고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돈을 키우시기 때문에 은퇴 연금으로 키우시다 보면은 세금 내야 되는 부분조차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보다는 덜 자라겠죠. 그래서 이쪽 캐러거리에 있는 은행이나 뮤추얼 펀드나 그 부동산 쪽이나 이쪽은 전부 다 매년 세금을 내셔야 되는 캐러거리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텍스 디폴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퇴할 때까지 세금 내지 말고 그냥 계속 같이 키워 복리로 이런 캐러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캐러거리에 있는 것들은요. 텍스 어드밴티지라고도 부르고요. 텍스 프리로, 그러니까 텍스를 세금을 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지 않죠. 그 안에 라이프 인슈런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프 인슈런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텍스 프리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겟돈인가 무슨 영화에서 그 이렇게 막 범죄자들을 어디에 특수 그걸 보내는 거예요. 여기 가서 너네가 성공하면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게. 뭐 이런 영화 기억나세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 중에 죄수 중에 한 명이 얘기한 소원이 그거였어요. 세금을 안 내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을 살면서 우리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은퇴를 했는데 내가 은퇴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세금을 안 내고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랑 로스 IRA라는 툴을 대부분 많이 쓰세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이프 인슈런스냐?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프 인슈런스는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은퇴 준비잖아요. 은퇴 자금을 모으는 툴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럼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은퇴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은퇴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살아야죠. 은퇴 후에도 우리가 삶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는 은퇴하는 시점까지도 잘 살아야 되는 어떤 정당성이 있죠.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까 우리가 비디오를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나는 정말 건강하게 아무 일도 없이 은퇴를 할 것 같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나를 프로텍트하고 우리 가정을 프로텍트할 수 있는 툴로 라이프 인슈런스가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과 은퇴하고 나서로 좀 캐러거리를 나눠서 장점을 라이프 인슈런스의 장점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을 저희가 뉴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라이프 인슈런스 하면 아직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이거 그냥 내가 죽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건데 뭐 내가 더 중요하지 이러지 않으시나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제 손님분들 뵈면서 우리 남편이요 라이프 인슈런스 가입하면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대요. 이런 미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을 싹 얻으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Death Benefit Protection. 사실 이거는 아주 다들 알고 계시는 기능인 거죠.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한테 사망 보상금을 남겨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지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여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는 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부모님이 잘못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생활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프로텍션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여지죠. 네. 제가 전화기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옛날 전화기 혹시 기억나세요? 벽돌 같은 전화기 아시나요?
대답 한마디 하시죠. 네. 대답 한마디 해주시죠. 기억나십니까? 네. 옛날에 전화기 이렇게 삐삐 있다가 전화기 저 너무 올드한 사람이라서 저만 기억하나요? 네. 옛날 전화기 보면 전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의 전화기를 보시면 이걸로 이메일도 쓰고 영화도 보고 은행 업무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생겼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프 인슈런스도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화기로 전화는 당연히 걸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라이프 인슈런스의 어떤 이 프로텍션 기능은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기능인 거죠. 그리고 은퇴하시기 전에 something happen이 생긴다면 요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오래 사는 거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툴이 전체적인 뉴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 도표는 뭐냐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셨어요. 갑자기 사망을 하셨으면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 만에 나타나느냐 이런 도표거든요. 50% 이상이 1년 안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프로텍션을 하셔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마련을 했고요. 이거 우리 아마 다 공감하실 테니까 제가 금방 패스하고요. 이 숫자가 뭔지 아시는 분? 선물을 준비했어야 돼.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떡을 2개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뭘까요? 우리 앞에 계신 아리따운 여자분 성함을 몰라서 제가 뭘까요? 이 숫자가 그냥 막 지르세요. 혼자 하기 심심해서 그래요. 뭘 것 같으세요? 인슈런스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아요. 이게 그 캔서 디파먼트에서 그 통계를 낸 건데요. 거의 40%죠. 요즘에 왜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통계 자료에서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생을 살면서 암을 경험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40%인 거예요. 굉장히 높아졌죠. 자, 이건 뭘까요? 사는 사람. 네. 그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회복해서 다시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막 암 그러면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 가족이 슬픔에 잠기고 막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 주변에서 아는 언니들이 해주는 얘기가 아유 좀 심한 감기 걸렸다고 생각해 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암이다 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들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을 하죠. 아까 그 비디오 보여드렸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제가 이 비디오를 못 틀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틀었어요. 네, 그만큼 회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 그 비디오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경험을 했지만 암이라는 게 쉬운 아이가 아니잖아요. 살아날 찬스는 높지만 그 치료를 받고 수술하고 그 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일을 쉬면서 정말 치료에만 집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으면 스트레스 덜 받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요. 어떤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5배나 크대요. 암에 걸렸을 때. 그 정도로 어떤 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생활비 어떡하지? 페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비디오 보셨던 것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던 리빙 베네핏이라는 게 들어있는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망보상금을 내가 미리 받아서 어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해프닝이 생기게 된다면 혹시라도 인컴은 줄어들게 되고 익스펜스는 당연히 늘어나죠. 이게 돈 안 벌면서 쓰면 더 많이 쓰는 거 아시죠? 벌면서 쓰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병원비 물론 건강보험 있으면 아웃오포켓 맥스만 내가 내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몇천 불이에요. 그것도 몇천 불이고 또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뭐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맛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돈 있어야죠. 그래서 익스펜스는 늘어나고 인컴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솔루션으로 라이프 인슈런스가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라이프 인슈런스 안에 있는 리빙 베네핏이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리빙, 살아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터미널 일리스, 크로닉 일리스, 크리티컬 일리스. 좀 말이 어렵죠. 크로닉 일리스, 터미널 일리스는 뭐냐면 말기 질환. 그러니까는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이 병원에서 12개월 안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또는 24개월 안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판정을 내려주면 사망보상금을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사망보상금의 거의 대부분을 받으시게 돼요. 받아서 내가 그 돈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중병이에요. 중병. 여기 나와 있는 병들 보이시죠? 여기 안에 캔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부전증, 말기 신부전증, 그 다음에 하라테, 그 다음에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다거나 스트로크가 온다거나 뭐 코마 상태에 빠진다거나 또 굉장히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면 내가 리빙 베네핏이 들어있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클레임을 해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빙 베네핏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에 치매 제일 무섭잖아요. 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연로해지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예요. 롱텀 케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황을 거쳐서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은퇴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굉장히 큰 우리한테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돈도 모아야 되지만 롱텀 케어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은퇴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그 크로닉 일리스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그런 롱텀 케어 상황이 생겨도 데스 베네핏을 미리 지급을 받아서 나를 케어하는 비용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효자죠? 얘가.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근데 보험회사가 진짜 줄까? 말로만 준다 그러고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줄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 주겠죠? 잘 주더라고요. 네. 그 보험사, 제가 클레임을 굉장히 여러 번 해봤어요. 아까 그 손님 같은 경우도 제가 클레임을 해드린 손님이고, 심지어는 제 파머시도 제가 클레임을 해서 제가 리빙 베네핏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제 여기서 클레임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미국의 보험회사가 왜 한국에서는 그런 뉴스 되게 많잖아요. 안 주려고 그러고 막 법정 소송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보험사들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분의 상태를 판단을 해서 정말로 이분이 얼마나 필요하신가를 따져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클레임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진행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오겠지만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신 거였어요. 50만 불짜리 파워스를 가지고 계셨고요. 이분은 41만 2,220불을 받으시게 된 거였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판단을 하는 거냐면요. 보험사에서는 이분이 지금 중병에 걸리셨잖아요.
이 병으로 얼마나 사실 건가를 거꾸로 칼큘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년을 더 사실 것 같다. 그러면 2년 뒤에 50만 불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년을 땡겨서 드리는 거잖아요. 2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빼고 나머지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1만 2천 불을 받으시고 보험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낼 돈도 없고 받을 돈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 받는다 해가지고 리빙 베네핏이라고 하는 거죠. 사례가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은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다는 이제 안 보여드리고, 요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우리 유니스님 손님이셨죠. 네, 유방암 3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0년도 9월 3일 날 이슈가 된 건데요. 20만 불짜리 체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체크가 아니죠. 2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거죠. 이 20만 불의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애니얼 프리미엄이 얼마예요? 477불이죠. 그 얘기는 한 달에 40불이 좀 안 되는 거죠. 한 39불 정도 아마 페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얘가 종신형,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는 아니었을 거고요. 텀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한 39불 정도씩을 매달 내면서 20만 불짜리 파워시를 가지고 계시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시고 클레임을 이제 도와드렸죠. 우리 유니스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받으신 금액은 16만 8,784불이세요. 실제로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그 손님, 그 비디오 보셨던 손님 같은 경우는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제가 2019년도 4월에 가입을 도와드리고 그해 12월에 최장암 판정 받으신 거였어요. 근데 보험 가입하실 때 프리폴드 플러스 1등급 받으신 분이세요. 건강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등급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한 8개월 만에 최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클레임을 도와드리고, 저는 사실은 이분을 크리티카 일리스, 그러니까 중병으로 접수를 시켰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터미널로 넘겼어요. 더 심각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30만 불이었는데 28만 2천 불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 막 엄청 울었어요. 저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진 상황에서 딱 그 체크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죠. 진짜 감사했어요. 아, 진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 막 이런 계속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뉴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프로텍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 다 알고 계신 기능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빙 베네핏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 아직 안 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중병에 걸리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 없다라는 거죠. 내가 라이프 인슈런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목돈을 지급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받으시는 분은 텍스 프리예요. 왜냐면 데스 베네핏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세요. 네.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세금 보고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를 보호하는 게 라이프 인슈런스인 거죠. 나와 우리 가정을. 근데 사실 그 리빙 베네핏을 직접 받아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좋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되게 편안해했어요. 네. 제가 딱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희 애들이 첫 번째 한 게, 엄마,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드나요? 저희 애들이 한 20살 정도 됐거든요. 얼마나 드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이서 다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잡을 잡더라고요.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도 일을 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맨날 땡깡땡깡 놀던 애들이. 그래서 일을 막 몇 개월을 하다가 제가 리빙 베네핏을 딱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랬더니 바로 일을 그만두고 엄마 이거 먹으러 가요, 스시 먹으러 가요, 어디 놀러 가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출입문 받는 기간 동안 되게 행복하게,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행복하게 그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고요. 주변에 있는 이렇게 제 지인분들이 저는 큰 돈이 생겨서 다들
금방 건강하게 나아진 것 같고 다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 케이스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보험이 사실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를 좀 차근차근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여자들은 그릇 가게 가면 그릇 사고 싶고 이불 가게 가면 이불 사고 싶고 저는 맨날 보는 게 이런 거니까 준비를 차근차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보험이 있었고 리빙 베네핏이 있는 그런 플랜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100만 불짜리 텀이 있었어요. 제가 100만 불짜리 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한 2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40만 불 정도 받았어요. 40%를 받게 된 거죠. 네, 아까 그분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한 40만 불 정도를 받게 돼가지고 아주 그 시기를 잘 놀고 잘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 베네핏의 중요성은 정말 2번, 3번, 10번 얘기해도 저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꼭 준비하시라고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우리 그 영상에서 얘기해 주신 분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슴에서 나와서 한다라는 말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저는 너무 공감을 해요. 네. 자, 리빙 베네핏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은퇴에 대한 은퇴 준비를 우리가 처음 시작은 사실 은퇴 준비였어요. 그죠?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은퇴 준비를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라이프 인슈런스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모든 보험회사에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 상품에 이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딱 2회사만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거죠. 왜 우리 자동차 사면 요즘에 자동 그 주행 되잖아요. 그게 어떤 차들은 내가 따로 옵션으로 넣지 않아도 그냥 빌트인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프타임 인컴이라는 특약이죠. 한국말로는 특약이라고 그러고 저희 용어로는 라이더, 발음이 안 좋나요? 라이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옵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안착이 돼서 나와 있는 상품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기능을 하는 거냐면요. 내가 라이프 인슈런스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은퇴하는 시기까지 잘 여기다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은퇴하는 시기가 딱 됐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65세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70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140세까지 살려면 한 80에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네, 그 은퇴하는 시점은 본인이 정하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그 우리 가족을 프로텍트하는 프로텍션을 가지고 가고 또 리빙 베네핏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프로텍트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가다가 건강하게 아무 일도 없이 잘 은퇴하는 시점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은퇴하는 시점이 딱 됐을 때 뭘 하시게 되냐면 나 이거 이제 연금으로 전환해줘 하고 한 번 신청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 나 이거 이제 프로텍션은 다 했으니까 나 이제는 이거 연금으로 쓸래. 나 연금으로 바꿔줘 라고 딱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캐시 밸류가 있잖아요. 캐시 밸류를 계산을 해서 한 달에 얼마큼 준다 라고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큼 주겠다라는 금액을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거냐면요. 내가 쌓여있는 캐시 밸류를 쓸 때까지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 라이프타임 인컴은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소셜연금 받다가 10년 받고 안 받나요? 계속 나오죠. 언제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오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프타임 인컴이 내가 원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그 연금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메이징하죠, 사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생명보험은 은퇴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 종신 지급합니다 라는 기능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본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나이가 35살 건강하신 남성분을 예를 들어서 여기 포함되시는 분이 계시죠? 아, 역시 네. 잘 보세요. 네. 자, 한 달에 450불씩 보험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반응이 450불이나 넣어야 돼요? 네스 베네핏이 30만 불 정도 돼요. 그죠? 30만 불에 450불? 나는 30만 불에 200불 내는데?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내? 왜냐하면 저축이잖아요. 그냥 생명보험의 목적에 따라서 플랜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그냥 우리 가족들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난 이거 데스 베네핏 30만 불 우리 가족들 남겨줄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450불 내실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의 금액을 찾아서 1, 200불, 뭐 2, 300불 요 선에서 플랜을 얼마든지 세워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게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요, 저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면 데스 베네핏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거기에 캐시밸류가 제일 잘 쌓이도록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30만 불에 450불씩 최대한의 금액을 넣어서 돈을 좀 불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라이프 인슈런스로 은퇴 자금을 모으면 좋은지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복리이자 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여기 위에 보이세요? 6.2%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나왔는데요. 6% 정도의 이자를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툴이 요즘에 얼마나 되나요?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안정적으로 불안해요.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리스크 없이 6%면 괜찮죠? 높죠. 높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리스크를 가지고 수익률을 보는 거랑 리스크 없이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라이프 인슈런스가 높은 이자를 드려요. 연금 쪽보다. 실제 저도 연금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손님분들. 근데 연금 쪽보다 라이프 인슈런스 쪽에 이자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원금 보장이 되는 한해서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프리가 되는데요. 라이프 인슈런스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뭘까요? 단점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단점을 알아야 피해갈 수 있죠. 라이프 인슈런스의 단점은요. 롱텀 플랜이라는 거예요. 장기간으로 가져가셔야만 내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첫 10년 동안의 모든 비용이 나가요. 에이전트 커미션도 주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커스텀 인슈런스라고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있잖아요. 보험료도 나가야 되죠. 거의 첫 10년 동안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5년에 만약에 5년 만에 가지고 있다 5년 만에 에이전트 마음에 안 들어 캔슬 이러고 캔슬하셨어요. 그럼 원금을 못 갖고 오세요. 그래서 나빠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원래 그런 아이예요. 라이프 인슈런스는 롱텀 플랜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15년이 지나야만 원금을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집을 사도 몰개지 30년씩 론 하시잖아요. 5년 만에 이사하시게 되면 원금이 깎이나요? 이자만 내다 나오시는 거거든요. 미국의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아까 왜 우리 401k 내가 룰을 몰라가지고 확 깎여갖고 반토막만 받으신 분 있었던 것처럼 라이프 인슈런스도 마찬가지로 짧게 끝내면 내가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롱텀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우리 오라버니 450불씩 해서 65세까지 돈을 내셨어요. 그랬더니 원금이 여기 밑에 조그맣게 보이지만 16만 2천 불이 들어갔어요. 네, 그랬을 때 데스 베네핏은 30만 불로 시작했지만 70만 불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텍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캐시밸류는 40만 불 정도로 늘었어요. 저 계산된 거는 그동안에 어떤 피나 어떤 커스텀 인슈런스나 이런 거 빠질 거 빠지고 또 6% 이자 받고 이런 식으로 칼큘레이션이 돼가지고 40만 불 정도로 캐시밸류가 늘어났어요. 이 상황에 이제는 우리 가족 프로텍션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 됐어. 우리 아이들 다 컸고 뭐 몰개지 페이업 됐고 나 이제 더 이상의 프로텍션보다는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돈. 은퇴했으니까 난 돈이 필요해. 따박따박 내 통장으로 넣어주는 돈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지금까지는 이거 내 통장에서 따박따박 나갔잖아요. 그쵸? 자동이체로 페이먼 하신 거죠. 근데 은퇴를 하시고 나면 보이시나요?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 라는 거를 우리 오라버니가 66세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연금으로 이제 바꿔줘 라고 신청을 딱 하시면 그 당시에 쌓여있는 캐시밸류가 66세에 42만 5천 불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개런티 이자는 아니에요. 6.2%로 자랐을 때 경우를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가 됐을 때 이거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42만 불 정도로 캐시밸류가 자란 상황에서 나 이제 연금으로 바꿔줘 라고 신청을 한다면 한 달에 얼마를 주냐, 보험회사에서 2,334불씩 언제까지 드린다고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달에 2,334불씩 만약에 85세까지 사시면서 받으셨다면 56만 불 정도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100세까지 사시면서 받았다. 그러면 98만 불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원금 얼마 넣으셨죠? 16만 불. 네, 30년 동안 16만 불 총 불이백이 16만 불이었고요. 그죠? 1년에 28,000불이죠. 한 달에 2,300불이니까 1년에 28,000불씩 세금 내지 않는 돈으로 죽을 때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가 이런 플랜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갖고 계시지 않겠죠. IRA를 하셨거나 401k를 하셨거나 뭔가 그 프로퍼리가 있으실 수도 있고 다른 인컴 소스들도 있으시겠지만 IRA나 401k나 펜션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 내시면서 쓰시는 돈인 거고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받으시는 돈은 세금을 안 내시는 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은퇴 후에 인컴이 많으면 소셜 세큐리티 연금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인컴 소스를 만드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젊은 분들. 한쪽에 텍서블 인컴만 너무 많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텍스가 굉장히 텍스 브래킷이 낮은 시대로 우리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요즘 돈 푸는 거 보셨죠? 엄청 여기저기서 돈 풀잖아요.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텍서블 인컴만 이만큼 100만 불, 2만 불, 200만 불 모았다 하게 되면 내가 정작 가져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인컴 소스를 만드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 질문 있으세요? 이 부분에서? 잠시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35살에 450불을 내고 42만 5천 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께서 35살에 450불이 아니라 돈을 더 높여가지고요. 네. 하면은 더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올려서 해서 예를 들어서 56세에 리타이어를 하고 싶다. 네. 그래도 66세에 리타이어하는 거나 56세에 리타이어하는 거나 돌려주는 퍼센테이지는 똑같습니까? 퍼센테이지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얼마를 드리겠다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캐시 밸류 쌓여있는 이 금액하고 페이아웃 웨이시 결정이 되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65세부터 받으시는 거랑 56세부터 받으시는 거랑 오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낮을 수 있죠. 이때가 만약에 6%다 그러면 50대에 받으신다 그러면 5.5%가 될 수 있겠죠. 그 팩터는 이 플랜을 만약에 사시게 되면요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가능하세요. 근데 50세가 그러니까 이 파워시를 내가 시작한 지 10년이 넘거나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내가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56세부터도 early retire 하셔서 연금을 받으실 수는 있을 텐데 그때 적용 캐시밸류는 똑같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아마 나오는 금액은 좀 작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죠 사장님? 네. 저희 사장님이 뒤에서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확인했습니다. 네. 보통 어뉴이티 상품이 그렇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페이아웃 웨이시 다르거든요. 네. 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는 35세를 예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나는 45세인데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45세이신 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45세 남자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은 사실 조금 더 캐시밸류가 잘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남자분보다. 그래서 왜 남자분 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45세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내신다라고 볼 경우에 69세까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우리 조금 더 저축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69세까지 내시는 걸로 플랜을 세웠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플랜은요, 다 어저스트 하실 수 있으세요. 내 상황에 맞춰서 나는 좀 더 길게 내겠다, 좀 짧게 내겠다, 많이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뭐 많이 한 10년만 내고 안 내고 한 65세부터 리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500불로 시작했다가 700불, 800불, 1000불 내다가 다시 500불 내렸다, 이런 식으로 플렉서블하게 프리미엄 내시는 거를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네. 자, 이분을 예를 들어보면은요, 800불씩 69세까지 내셨더니 얼마 들어갔나요? 23만 불 들어갔어요. 그죠? 저축을 많이 하셨네요. 그랬더니 70세에 캐시밸류가 47만 2천 불이에요. 네. 자, 아까랑 캐시밸류가 사실 좀 비슷한데 돈이 더 많죠. 이분이 왜냐면은 그 70세부터 받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7만 불 정도의 캐시밸류가 쌓여있고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2,771불씩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100세까지 사시게 되면 100만 불 정도 쓰시게 되는 거고요. 69세까지 총 불입하신 금액은 얼마죠? 23만 불. 23만 불이고, 그리고 1년에 32,400불씩 평생토록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손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왜 100세까지 사시면 100만 불을 쓰잖아요. 그러면 데스베네핏이 없어졌겠네요 라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우리 시작했던 데스베네핏 30만 불이었거든요. 그러면 데스베네핏 이상을 이미 받았고, 그죠? 캐시밸류 쌓여있는 것도 그 이상을 받았는데 보험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유지가 되세요. 여기 안에는 그 개런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캐시밸류를 다 소진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개런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스베네핏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줄거든요. 그쵸? 보험회사에서 23만 불 받고 데스베네핏도 드리고 연금도 100만 불씩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스베네핏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데스베네핏이 줄어들게 되세요. 그러다가 처음에 시작했던 데스베네핏이 3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10% 미만으로는 못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불을 받다가 돌아가셔도 3만 불은 장례 비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 1부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라이프 인슈런스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로텍션도 하고 또 리빙 베네핏으로 또 중간에 리타일 하기 전에 내 삶을 보호하고, 그리고 리타일 연금으로 텍스 프리 연금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툴로 하나의 라이프 인슈런스 파워시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상품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보험회사가 있고 많은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의 상품들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리빙 베네핏도 모든 회사에 들어있지 않고 라이프타임 인컴 연금도 딱 두 회사밖에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아까 저 다른 앞에 그 리빙 베네핏 이야기를 드리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터미널 일리스 때는 퍼센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expect age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에서 퍼센테이지 나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크리티컬 일리스 같은 경우에 하드 어택이나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사실 원타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메리츠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말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사마다 지급 방식은 조금 달라요. 지금 이 연금을 지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퍼센테이지를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
셋업했던 그 데스 베네핏의 25%를 드리고 또 롱텀 케어 상황, 치매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50%를 드리고 터미널 일리스가 생기면 75%를 그냥 드린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저희가 디스카운트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는 그냥 미리 디스카운트해서 드리고 끝내는 그런 방식이고 얘네는 드리고 남아있는 방식이 좀 이제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이쪽 디스카운트 형식 같은 경우는 그 보험회사 안에도 닥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레임을 하게 되면 이 손님의 컨디션, 메디컬 레코드를 다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그 레코드를 보고 그분들이 판단을 내리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항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분들은 얼마를 더 사실 건가를 계산을 해서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우리한테 오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결과가 나왔는데 받아들이실래요? 마실래요?를 물어보게 되는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이면 그냥 데스 베네핏을 유지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절하면 그냥 팔러시를 클릭하시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왔다 하면 그걸 받고 팔러시는 그냥 터미네이트 시키게 되는 거죠. 네. 대답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